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반등이기 때문에 이 추세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너무 기뻐하기엔 또 불안을 한켠에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인가 많은 고민 되실 겁니다. 두 분이 인사 나누면서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강남 WM센터 정헌정 부장,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이 현물 매수 전환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한 특이점이기도 합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덜어내긴 하지만 여전히 매수 우위는 찍혀져 있는 구간이고요. 외국인이 현물로 전환된 이후에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이 포인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 위주로 1시 30분 기준으로 잡고 매수세에 들어오는지 리스트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이름보다는 스퀘어 이름이 나타난 속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네요. 왜 오늘 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에 좀 더 수급이 쏠리는 걸까요? 이 부분 좀 궁금해지는데 바로 의견부터 나누겠습니다. 자, 정헌정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재용 회장의 미국 간다라는 이야기가 또 보도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가서 어떠한 선물을 들고 오려나? 이러한 시나리오도 지금 시장에서는 함께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확실하게 5%대는 지금 그래도 유지를 해주는 구간, 장중에 30만 원 선까지 탈환하나 싶었던 기대를 꿈꾸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정헌정 부장님, 근데 지금 딱 자리로 봤을 때 더 깨지면 안 되는 자리에서 살짝 들어주는 정도로서 파악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이 자리라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모멘텀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매수도 가능한, 활용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에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 주에 주초에는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그렇고 시장 자체가 많이 빠졌었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이제 악재가 터서 떠졌다기보다는 약간 수급에 쏠림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채식 물량도 나오고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 특징이 이제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때도 많이 빠지는 이런 변동성이 많이 커지는 그런 시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하락이 깊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번 주 많이 빠졌었을 때 매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조금 어제도 사실 좀 반등하려는 하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도 시장이 조금 강한 모습이 나오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어쨌든 이 전망이 상당히 밝잖아요. 상반기에도 보면 1분기,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서 한 1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상반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반기에도 그런 좋은 실적이 계속 지속될 거고 이게 짧게는 이 반도체 이 좋은 분위기가 2027년 말까지라는 얘기도 있고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이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된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이 반도체의 호황은 당분간은 쭉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이 비메모리 쪽에서도 약간 조금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적자폭도 줄어들고 혹자는 이제 흑자로 곧 돌아설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 비메모리 쪽에서도 이제 흑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의 멀티플도 지금이 아니라 훨씬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이 주가를 도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물론 이제 이번 주에는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반도체 업황은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삼성전자가 더 셀지언정 하이닉스도 이제 비슷하게 곧 움직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종목군의 방향성은 함께 달릴 수 있는 쪽으로 언급 주셨고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위치를 봤을 때 여전히 매수의 안정권으로 함께 생각하시는지 기술적 분석과 수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를 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요.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삼성전자에 어제도 찍혀 있는데 오늘도 찍혀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자, 그러면 단기 바닥을 또 확실히 만들었다라는 안정을 얻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할까 싶기는 합니다. 송민철 차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확률상 맞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종목보다는 이 지수가 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6월 말부터 지수 자체가 좀 7,500선까지 밀리면서 그 선이 정말 중요했는데
역시나 몇 번 이제 흔들림은 있었지만 좀 지지를 받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반전을 이뤄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구간에 들어왔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도 실적이 크게 훼손된 부분은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는 무엇보다 포커스는 이 파운드리 쪽, 이 정상화 여부를 좀 체크를 해가면서 이 재평가가 부각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나노 공정 수율 개선이나 그리고 테슬라를 필두로 한 다른 빅테크의 이 대형 고객 확보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수급을 다시 한번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어제부터 이 외국인 현물 순매수와 예.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매수가 이렇게 동시에 좀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 외에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개인화 레버리지 ETF 매수만 늘어난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상승 지속성이 좀 낮다고 봐야 하지만 이 부분은 크게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차트상을 보더라도 지금 일봉상에서는 61선 위에서는 이 지지선에서 거래량과 함께 이 돌파를 한 뒤 이 안착하는 흐름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고 있고 이 급등 추격보다는 이 주봉상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주봉상 60일선이 정말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마지노선이었지만은 이 부근까지 계속 지켜내면서 이 삼성전자는 그래도 큰 위기는 벗어났다.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심리만 좀 괜찮아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서 트라이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 61선의 작용을 굉장히 주시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좀 궁금해지는 게 정원정 부장님, 그 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오늘은 왜 상승폭이 둔화됐다라고 보세요? 물론 플러스기는 합니다. ADR에 대해서 일단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라고 볼까요? 3% 프리미엄가로 공모가 확정이 됐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51선에 대한 지지는 오늘 또 확인시켜주고는 있기는 하지만 역시 에너지 응축 과정으로 보세요? 뭐 그런 부분도 저는 뭐 일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ADR 통해서 사실은 진짜로 수혜받는 거는 삼성전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삼성전자도 덩달아서 어쨌든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 어쨌든 하이닉스가 사실은 좀 더 강했고 부각됐던 거는 HBM 쪽에서의 어쨌든 이 좋은 실적 그렇지만 최근에 또 다시 나오는 얘기는 삼성전자도 HBM 쪽에서 시장 이 지배력을 좀 키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하이닉스 이상의 어쨌든 HBM이 뭐 실적이나 수율이 잘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측면에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오긴 했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도 약간 시차는 좀 두겠지만 삼성전자와 결을 비슷하게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만큼의 호실적이 나오는 게 하이닉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영업이익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2분기나 어쨌든 1, 2분기에는 한 70%, 그러니까 70% 후반대, 중후반대의 영업이익률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하반기에는 이것도 80%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잘 나온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뭐 이 반도체 가격을 계속해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계속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실적이 어쨌든 뭐 따라간다라고 하면 좀 더 강할 수 있는 흐름이 뭐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오늘만 놓고 방향성을 완전히 갈라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닉스는 같은 방향성으로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의 두 분의 의견은 공통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쪽으로 가볼까요? 오늘 코스닥 1위 종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HLB와 펩트론의 쇼크가 있었는데요. 이 두 종목이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의 센티를 훼손시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우리 이거 의미 있게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알테오젠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플러스 8%대의 의미 또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6% 오르는데 알테오젠은 그 이상 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대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공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물론 나와줘야 알 것 같긴 합니다만 정원정 부장님, 그렇죠.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8% 오르는 걸로 배가 부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자리, 이거에 우린 좀 더 메리트 둘까요? 기대는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 바이오 종목들 자체가 다 약해서
알테오젠도 좀 주가가 이렇게 강한 흐름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코스닥 종목들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어쨌든 어부지리로 시가총액 1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대하는 업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지만 알테오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추가적인 이 뭐 계약 체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올해 벌써 이 GSK나 뭐 바이오젠 통해서 계약 체결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최근에 나왔던 게 올해 그죠. 가기 전에 추가적인 이제 딜 클로징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이오 업종이 지금 분위기 좋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기대감 때문에도 아주 더 강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오늘 지금 올라가는 부분은 워낙 많이 빠져있던 부분에서 싸다 보니까 좀 매수해서 좀 가격이 센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기대감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추가적인 이 클로징, 딜 클로징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도 전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더 크게 먹기 위해서는 그 나오기 전에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워낙 이제 반도체 수급 쏠림이 저는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 업황 자체가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턴한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업종이지만 사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부정적인 종목은 아니지만 바이오 전반적인 업황이 지금은 약간 조금 추세가 조금 떨어져 있고 네. 그다음에 침체기처럼 약간 분위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뜨거운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에서 아직은 좀 매수보다는 조금 확인해보고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중립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거래대금 그래도 상위권에 랭크해 있거든요. 11%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ETF성 자금과 함께 지금 패시브적으로 오르는 성향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자, 알테오젠 그렇다면 지금 기술적인 자리로 봤을 때 매수가 매력적인 자리냐도 있겠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수급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알테오젠의 수급을 살펴봤을 때 뭐 지금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그래도 듬성듬성 나타나 있고요. 기관 쪽도 좀 최근 들어서 꽤나 연속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건 맞아요. 연기금도 그렇고 보험, 금융투자 이렇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군의 매력도가 우선순위로 했을 때 정말 매력적인지 궁금해지네요. 차장님이라면요? 네, 물론 수급은 정말 좋습니다. 예. 수급은 좋고 지금 코스닥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항상 이제 주도 업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반도체 소부장이 갈지 아니면은 시가총액이 또 큰 제약 바이오가 갈지 이 부분이 좀 화두인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슈를 본다고 하면은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더 강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다 시가총액 상위로 ETF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더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SC 피아 주사 이 플랫폼으로 인해서 이 글로벌 빅파마와의 이 추가 계약이 중요하다. 즉 로열티 기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큼 어떤 업체와 이 MOU나 그 로열티 수입을 받느냐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 수급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40만 원 부근에서는 개인 거래 비중이 좀 급증하고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다시 또 이제 단기 고점 찍고 좀 빠질 염려도 있거든요. 네, 지금 벌써 올해만 보더라도 한 4번 정도 40만 원 이상 트라이를 했는데 그 부분을 넘지 네네.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이 차트상으로도 이 장기 상승 추세가 강하지만 이평선 이격이 좀 커질수록 이 변동성 위험이 확대되기 때문에 여전히 역시 천천히 중장기로 분할 매수한다면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어찌 보면 공통되네요. 어느 정도 추세가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아니면 애로가 확실히 공표되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전략에 있어서 오히려 더 예쁘다 의견입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는 지금 자리에 있어서 매력도도 좀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살펴봤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각각 1위 종목 점검해봤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리스트로 넘어가서요. 지금 기관 쪽에서 주목하는 종목 보겠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단도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요. 특히나 탄력도가요.
우리 한번 낙폭이 깊었었던 부분 다 매운 종목이 있습니다. PSK여서 이 부분 궁금해지고 더불어서 삼성 SDI가 2차 전지단에서 또 오랜만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의견 들어보죠. 자, 먼저 큰 종목인 삼성 SDI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원정 부장님. ESS 얘기 나오면 삼성 SDI, 전고체 얘기 나와도 삼성 SDI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분위기가 지금 40만 원대로 내려와 있다는 점이 이 종목 정말 좋지 재료 갖고 바라보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70만 원대까지 가 있었던 종목군인지라 지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싶기도 합니다. 아직 하락 추세는 맞거든요. 하지만 ESS에 대한 기대감, 지금 더 점수 줄 수 있는 업황 맞아요? 저는 뭐 ESS 쪽은 계속해서 점수를 좋게 네.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KRX 기준으로 72만 원까지 갔던 게 한 2달 정도 전이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엄청 빠지면서 그러니까요. 한 80% 정도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한 9% 정도 올라줘서 조금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빠진 거에 비하면 아직 조금 갈 길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도 사실 실적이 적자가 나왔었는데 2분기에도 아직은 좀 적자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지금 컨센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일부 리포트에서는 이제 2분기부터는 흑자 돌아선다라는 그런 뭐 리포트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컨센 자체는 2분기까지도 적자가 나오고 하반기쯤 들어서야 어쨌든 이제 흑자로 전환되면서 연간으로도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하반기에는 그 북미 쪽에서 이제 ESS 생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서 그걸 통하는 이제 이 실적도 개선이 되고 주가도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ESS가 이제 삼성 SDI 주가를 끌어올릴 그런 선봉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아까도 제가 이제 이 70만 원, 72만 원대에서 지금 뭐 40만 원까지 주가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조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거 고점에 뭐 높았을 때 잡으신 분들이야 손실률이 좀 클 수는 있겠지만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하반기부터 실제로 좋아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도 어떻게 보면 많이 빠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이 또 전처럼 네네.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다 쏠린다고 하면 조금 이 그거에 생각보다 좀 늦게 움직일 수 있긴 하지만 조금 이 포트에 좀 담아두시면 여기서 뭐 크게 조정이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리스크 차원에서는 큰 부담이 없고 실제로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올라올 때도 단기간에 또 급히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그런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이 지금 정말 안타깝게 뭐 40만 원도 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70만 원에서 30만 원대까지 하향 추세를 겪긴 했었지만 오늘 올라오는 것에 과연 어느 정도 배가 부를까요? 송민철 차장님,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이게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주가로 지금은 받아들이고 관망해야 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을 볼 수 있는 자리로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 종목이었는데요. 네, 단기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래서 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긴 했거든요. 네, 먼저 ESS 시장 관련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를 하는 거는 이 미국 ESS 시장에서 과연 중국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합작사 형식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미국이 얼마큼 방어를 해줄 것이냐가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이 SS 시장에 대한 미래를 좀 그려보면 되는 거고 다행인 거는 이 SS 시장에서는 이 LFP가 아니라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뭐 화재 위험을 상대적으로 좀 낮출 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온 성능에서도 우수하기 때문에 굳이 국내 업체가 LFP로 생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급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가 단순 이 쇼 커버가 아니라 이 기관 매수와 아울러서 이익 추정치 상향으로 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관건이고 즉 외국인과 연기금 투신이 이 조정 시에도 이 매수해야 되는지를 좀 중기 터널로는 수급으로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무엇보다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지금 일봉상 21선과 121선이 만나는 선이 바로 이 50만 원 부근이거든요. 50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이 목표가를 1차로 한다고 하면은 그 이상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한 2번, 3번 나눠서 산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그래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진짜 멀리 본다라는 관점으로 두 분의 의견이 또 종합됩니다. 이 부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을 확인하자라는 하나의 코멘트도 있었으니까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LG 엔솔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대표 종목이 삼성 SDI였고 삼성 SDI가 갈 때 와, 그럼 이제 LG 엔솔의 차례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같이 빠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덜 빠져 보이는 LG 엔솔이 더 예뻐진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항상 이제 삼성 SDI와 LG 엔솔을 언급을 할 때 과거에 이 배터리 투자 쪽을 항상 언급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과잉 투자가 일어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율도 지체된 부분이 있고 실적이 반영되는 게 좀 미적미적하다. 그만큼 이 비용단에서 얼마큼 빨리 세이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반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둘 중에 하나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여전히 저는 이제 삼성 SDI를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 종목으로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삼성 SDI가 기틀을 마련해 주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대표 종목이다 보니까 먼저 꼭지점을 찍어줘야 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은 그렇다면 때를 좀 더 기다려보는 건 맞지만 실적까지 같이 보자로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소부장주의 움직임이 오늘 굉장히 강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PSK 살펴보고자 하고요. 현재 코스닥 지수 기여도 2위 종목에 PSK가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전공정 장비구나를 오늘 확인시켜 준 걸까요? 물론 다 같이 반등했어요. 그런데 반등폭이 세다라고 한 쪽이 저는 오늘 PSK인 것 같아요. 정원정 부장님, 전공정 장비는 저희가 버리면 안 되는 카드일 것 같고 다시 한번 이 종목들이 가려고 가는 길은 여기가 천장이 아님을 오늘 또 증명해 준 건지도 궁금해요. 뭐 사실 전공정뿐만 아니라 사실 후공정도 저는 뭐 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뭐 언제 움직일지는 사실은 뭐 예측하기 네네. 좀 어렵긴 하지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 뭐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예전이었으면 사실 이제 이렇게 가면 이 소부장 종목들도 잘 따라갔을 거거든요. 근데 이번 시장이 워낙 유난히 이제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못 따라온 나쁘지 전혀 않거든요. 실적도 얘네도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수급 요인적인 요인 때문에 소외받아서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갔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그래도 잘 버티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PSK도 사실은 다른 소부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잘 버텨주고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24% 정도 상승을 하는데 뭐 이런 분위기와 이런 강도 세기라고 하면 뭐 상한가도 한번 NXT 시장에서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상당히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PSK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수혜가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제조사들도 약간 캐펙스 확대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 소부장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수혜가 계속해서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전고점 최근에 올라왔다가 주가가 좀 조정받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서 저는 충분히 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이 추정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PSK 역시 반도체 소부장이지만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따라갈 그런 요인이 있다. 같이 움직일 때 같이 갈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PSK도 약간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 길을 그렇다면 좀 더 열어두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후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으로 좀 더 확산되는지 그 부분 체크하고 싶다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게 21선을 넘었어요, PSK가. 근데 VM도 21선 넘었고 테스도 21선 넘었습니다. 원익 IPS는 21선 하회예요. 지금부터는 이 21선이 좀 더 주는 의미를 보면서 압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저마다의 위치는 다르지만 함께 달릴 수 있을지 그렇다면 그 중심에서 가장 대장격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정고와의 괴리가 크지 않은 PSK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면 돌파력까지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당분간은 함께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차별화의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PSK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원대 이제 머물러 있던 주가가 이제 한 4배 정도, 20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 이상 몇 배 이상 갔기 때문에 이 소부장 역시 배 이상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게다가 지금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이 큰 이 반도체 쪽으로 소부장 쪽으로 좀 많이 치우칠 확률이 크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관건은 외국인보다는 이제 기관 수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추정치 변화가 그만큼 중요하고 예. 이 기관 순 매수와 이 영업이익의 전망 상향이 함께 이렇게 나타나야 이 단순 테마가 아니라 네, 실적 기반 매수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21선과 60일선 정배열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예,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줄어드는지도 좀 파악을 하지만 주가가 21선에서 이제 과도하게 네, 이격된 상태에서는 다시 이 거래량이 급증하면은 이 단기 과열 신호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상한가를 가더라도 여전히 분할 매수는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공통입니다. 이 종목군, 전공정 장비 원래 달렸었던 종목군이 더 갈 길이 남아있다라는 판단이실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자리가 다 예뻐진 거겠네요? 우선순위라고 할 것이 있나요? 아니면 아까 정원정 부장님께서는 후공정도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봐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해집니다. 일단 차장님 의견 어떠세요? 저는 그럼에도 이제 장비 단위 네, 일단 하나 1순위? 네네.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확장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럼 장비가 먼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장비 부분이 가장 1순위고 나머지는 이제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다. 장비 내에서는 오늘 움직이는 건 그렇다면 다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세요? 네, 맞습니다. 뭐 어느 하나가 먼저 치고 나온다? 그 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예, 같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21선 얘기도 해봤지만 다 천차만별이기는 하잖아요. 여기서 좁혀서 뭐다라고 지금은 구별짓지 않아도 우리에게 오히려 쉬운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겠네요. 뭐 사실 이제 그 세기나 이런 걸 봤었을 때 네. 사실 이 센 거부터 먼저 센 거. 계속 예. 가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좀 바닥에서 지금 올라왔었을 때 시장이 좀 강할 때 유난히 더 센 종목 아니면 더 장대 양봉이 크게 그리거나 거래량도 네. 터지거나 이 세기나 이런 강도가 좀 셌던 종목 위주로 보시면 그래도 좀 더 짧은 기간에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저 PSK도 그렇고 네. 저스템도 그렇고 ST도 저스템. 그렇고 그런 종목들도 한 20% 이상 잘 가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 이 소부장 종목들이 센 날이 이렇게 드물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가는 종목들 조금 더 저는 지속되길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 또 주말에 또 미국 시장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뭐 좋은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는 길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레벨이 좀 다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 반도체 장비단에게도 쏘여집니다. 두 분의 의견 공통적으로 긍정으로 정리하면서요.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정원정 부장, 유한타증권 송민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